AI 지식에 대해서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의 이정의 알파고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등장했다. 딥블루는 어떻게 체스 챔피언이 되었을까? 이런 것 내용들. 기계의 지단이 딥블루 커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는 체스뿐 아니라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심지어 오목 같은 더 단순한 보드 게임에도 마찬가지죠. 딥블루는 이렇게나 큰 게임 트리를 탐색해내느라고 애를 먹었죠. 하지만 480K 체스 전용 칩이 내장된 딥블루는 초당 2억 건의 이동을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답니다. 반면에 당시 세계 챔피언인 카스파로프의 경우에 딥블루와의 대결 이후에 출근한 핵으로 해서 서너 가지의 수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려낸 다음에 네다섯을 내다보고 수를 둔다라고 밝혔습니다. 초당 몇 번의 경우에 수를 분석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카스파로프는 한참을 고민한 후 이렇게 대답했죠. 단 한 번도 어렵습니다. 딥블루는 다시 말하자면 초당 2억 번의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더 많은 수를 내다볼수록 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죠. 게다가 딥블루는 출연한 진 후보의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로 정렬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인 카스파로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수인적 확률을 계산하기보다는 직관에 의존했고 확률보다도 직관에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노련한 카스파로프도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확신을 잃고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지요. 물론 당시에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의 직관은 엄청났습니다. 동시대에 그와 겨룰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만여 개의 말이동 경로를 깨뜨리고 있었으며 또 체스판에 놓인 말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10만 가지 경우의 수와 순식간에 대조해서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내었습니다. 딥블루는 초당 2억 번을 계산했고 카스파로프도 순식간에 10만 가지 경우의 수를 직관으로 대조했습니다. 그래도 카스파로프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10만 가지를 순식간에 대조한다 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컴퓨터라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계산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딥블루가 엄청난 기계의 바둑이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 바둑에서도? 그렇다면 바둑은 어떨까? 바둑도 계산으로 직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체스의 오프닝처럼 바둑에는 정석이 있으니 정석을 적절히 활용하면 계산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바둑은 그렇게 한다 해도 체스처럼 계산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계산해야 하는 게임 트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죠. 체스의 게임 트리 크기만 해도 우주의 원자 수보다도 많다고 했는데 바둑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 때문에 천체 물리학자이자 바둑 애호가인 비에트 허슨 딥블루가 승리한 직후인 1997년에 바둑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어쩌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가로세로 19줄 총 361개의 점을 이뤄진 바둑판에서 가능한 수를 계산해보면 얼핏 상상만 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등학생 때 배운 수열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계산해볼까요? 361개의 점의 순서대로 무작위로 바둑을 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그 수가 361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팩토리얼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358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저 361에서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한 값이 되며 이 값은 무려 10의 768승입니다. 10뒤로 0이 768개나 더 붙어있는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옵니다. 체스가 10의 120승이라고 했으니 정말 엄청난 차이죠. 다행히 실제로는 그렇게 큰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사방을 막으면 돌을 따먹게 되고 더 이상 둘 수 없는 자리도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효한 간만 재성으로 정교하게 계산하는 결과 바둑의 게임틀이 크기는 10에 360성이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셈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납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천재기사 이세돌과의 이렇게 경기에서 도박의 확률을 이용하는 몬테카를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정치막은 어디에 돌을 내려놓을까? 가치망 형세를 판단하다. 이 바둑의 알파고가 수를 두는 방법에 알파고의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대해서 알파고 제로 인간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알파고의 대국은 2012년 당시에 TV 생중계 그것이 이벤트였고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등장하는데 기존 알파고는 학습을 수행할 인간 바둑기사의 기보가 필요하면 이를 습득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알파고 제로는 처음부터 자신과의 대국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갑니다. 완전히 무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알파고 제로라는 이름을 붙였죠. 알파고 제로는 매일 100만 대국을 휴식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8살부터 80살까지 72년간 매일 5차례씩 평생 대국을 해야 비로소 13만 대국을 둘 수가 있죠. 그런데 휴식이 필요 없는 알파고는 사람이 평생 두는 대국보다도 8배나 더 많은 100만 대국을 단 하루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대국을 둔 지 단 3일 만에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을 꺾은 기존의 알파고를 100대 0으로 꺾는 실력을 쌓습니다. 40일 후에는 이전의 알파고 버전을 모두 격파하는 월등한 실력을 갖게 되죠. 알파고 제로가 공개되기 전에는 기존 알파고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알파고 마스터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의 커제와 대국을 둡니다. 당연히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대를 커제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커제는 5판 내내 한 판도 이기지 못한 채 패배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오늘 알파고 제로는 커제와 대국했던 알파고 마스터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알파 제로 진정한 인공지능을 향하여.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최강의 바둑 인공지능입니다. 무엇보다도 알파고 제로는 더 이상 인간 바둑 기사에게서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학습해서 실력을 키웠죠. 알파고 제로와 결혼 스톡피쉬는 초단 7천만 벌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 제로는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약 8만 번 정도 계산했는데 스톡피쉬와 비교해보면 87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미 컴퓨터는 인간을 능가합니다. 올해부터 컴퓨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했죠. 체스나 바둑의 수학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라크 스타로 떠오른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는 저서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기기를 두고 기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나치게 기술에 의존해서도 안되며 그렇다고 기술에 공포를 느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컴퓨터에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인간의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